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향후 앞으로 부산 아파트의 판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 날 조정지역 해제가 된 이후 크게 상승을 했죠. 부산 아파트들이. 그러나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단지 아파트들이 거래가 없는데 일단은 큰 호재를 만나가지고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일부 지역은 또 소외가 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해수동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호가가 크게 올랐다. 예, 크게 올랐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수요자와 이제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세 간의 줄다리기가 갭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러면서 큰 거래는 없는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정지역 해제 효과는 양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부산 아파트는 2019년도 9월부터 대세를 이미 상승으로 턴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조정지역 해제란 것은 그냥 양념일 뿐입니다. 예, 양념을 뭐 후춧가루 정도 한번 뿌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후춧가루 좀 뿌리면은 조금 개운하죠. 고춧가루 좀 뿌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지역 해제라는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제가 누차 언급해드렸고 이 조정지역 해제라는 효과는 한 2주 정도. 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뭐 이번 주 초반 정도면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누차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고 이거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길어야지 한 달입니다. 아주 길어야지. 예, 대략 보면 한 2주 안에 정도는 다 끝나버립니다. 원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대세의 오파동이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아파트들은 다시 재편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도가 바뀝니다. 앞으로. 오파동에서는 극명하게 판도가 바뀌거든요. 제가 오파동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9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9월 초반부터 했어요. 예, 초반부터 해가지고 제 방송을 이때까지 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맞박을 칠 겁니다. 네. 제가 무조건 사라 그랬죠. 이 폭등한다고. 계속 언급을 했어요. 예, 평생에 다시 한번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제가 몇 번을 언급해 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뭐 또 중간에 조정지 해제라는 것도 만나고 뭐 급등작도 만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앞으로 이제 연말이 이제 거의 다 왔죠. 연말이죠 지금. 그래서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산 아파트는 엄청난 판도 변화를 겪게 되고 지금 오파동 상승의 가장 극명한 그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양극화 차별화장입니다. 이 양극화 차별화장을 거침으로 인해서 부산 아파트는 이제 극명하게, 예,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극명하게 선진국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예. 지금 북한에서 보시면은 북한에 지금 이제 평양 있죠. 평양에 그 대동강이 흐릅니다. 그 대동강에 거기도 뭐 아파트들이 많아요. 주택들도 있고. 거기 많은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그 선호하는 아파트가 대동강변에 있는 간섭 없는 영구 조망에 대동강 뷰가 있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한 9억 정도 해요. 예, 대략 한 84mm가 9억 정도 합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입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북한 사람보다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조차도 이 입지에 대한 개념을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부산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아마 입지적인 개념이 가장 없는 나라가 저는 부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정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거든요. 제한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다 정보가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지에 대한 개념들은 부산 사람들도 이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낙오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번이죠. 1번. 지금 5파동 중에 큰 5파동 지금 상승 중에 큰 5파동 상승 중에도 이제 또 소파동이 나눠진다고 했죠. 1, 2, 3, 4, 5. 거기서 지금 현재 국면 1번이에요. 1번. 1번인데 여기서부터는 1번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양극화 차별화가 극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3번, 5번, 2번, 3번, 4번, 5번을 찍 가면서부터 극대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지금은 1번 파동은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번 파동은 아직 안 끝났고 1번 파동은 제가 볼 때는 뭐 4, 5월 정도, 뭐 봄 정도까지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크고 2파동 조정은 약하게 나오고 3파동도 상승도 제가 볼 때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잘 뚫고 올라가는데 3파동은 1파동보다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4파동도 약한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피날레는 5파동이 찍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지금 2019년도 9월부터 2024년까지 달리는 와중에 가장 시세가 크게 나타나는 게 1번 파동과 5번 파동입니다. 여기 숫자가 써있죠. 1번과 5번. 예. 그래서 여기는 1번에서 지금 2번, 3번, 4번, 5번을까지 달려가는 와중에 소외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조차도 안 오르는 아파트들이 많을 겁니다. 뭐 조금 오르거나. 그래서 이게 양극화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여기서는 주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글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주도하는 지역, 주도하는 아파트들. 그 외에는 다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인근에 뭐 부동산 있는 거 막 전화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예. 이 개념들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전혀 모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좀 있어요. 여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좀 잘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뭐 9월 초반에 뭐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몇 군데 전화해가지고 막 뭐 얘기도 했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삼익빛이 저거 9억까지 간다 그랬어요. 내가 84제곱미터. 협진태양은 7억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몇 부동산이니까 학을 띠대요. 미친놈 취급하대요, 내보고. 그 말이 되냐, 그러고, 하고. 그 사장님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면서 내한테 막 그런 소리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삼익빛은 뭐 9억 넘어갔잖아요. 84제곱미터가 9억이고, 협진태양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실거래가 7억 8천이죠. 7억 8천, 뭐 7억 5천 이상. 그거 다 넘어갔잖아요. 그냥 12월 전이라고 아니 지금 올해 전이라고 했거든요. 12월 전까지. 예. 12월 전까지 삼익빛이 9억 넘어가고 협진태양 7억 넘어간다니까 막 다 미친놈이라 그래. 지금 뭐 금매 물량도 못 팔아가지고 난린데 당신 뭐 미친 소리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9월 달부터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 그 내용을 보세요. 다 폭등한다 그랬어요. 다 폭등한다. 예. 무조건 폭등하니까 무조건 살아. 9월 달에. 예. 예. 인생 바뀌는 그 폭등이다.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폭등이 진행이 되니까 살아. 몇 번 언급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갭. 저는 호재가 하나 떴어. 조정적 해제라는 호재가 뜨김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아일랜드 갭이 안 생기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아일랜드 갭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자, 아일랜드 갭이 안 생기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삼익빛이에요. 협진태양하고 삼익빛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아파트가 있어요. 거의 드문데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주도한 아파트가 삼익빛과 협진태양이라 했죠. 협진태양하고 삼익빛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전부터 계속 많았어요. 계속 많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정적 해제라는 거에서 영향으로 갭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래구와 내륙 쪽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조정적 해제가 된 날 그 다음날 바로 1억이 올라간 아파트가 있어요. 호가가. 갑자기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호가가 1억이나 1억 5천 갑자기 탁 뛰은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럽니다. 아일랜드 갭. 예, 섬을 하나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1억 뭐 5억짜리가 갑자기 6억 5천 됐다. 그러면 5억과 6억 5천 사이에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럼 6억 5천은 섬이 되죠, 섬.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있다가 위로 펄쩍 뛰었다. 근데 중간에는 거래가 없다. 6억 5천 됐는데 7억이 됐는데 자 이럴 때면 어떻게 된다면은 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아파트는 원래 가격대로 회계합니다. 100% 원래 가격으로 회계해요. 그래서 모든 아일랜드 갭은 반드시 메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곳들이 동래구와 내륙 쪽입니다. 뭐 사직, 뭐 롯데클래식이라든가 장전레미아 이런 아파트들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으로 원상복귀합니다. 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는 밑에 가격이 받쳐주는 겁니다. 매물을 계속 매물을 계속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튼튼하다는 거죠. 근데 아일랜드 갭이 탁 발생했다. 뭐 5억짜리가 7억이 됐다. 이거를 호가가 7억 됐다. 이러면은 결국 무너집니다. 예, 반드시 무너져요.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이게 아일랜드 갭인데 그래서 모든 갭은 반드시 메꿉니다. 모든 갭은. 이 아일랜드 갭이 없는 아파트가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아파트가 대표적인 아파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실거래가 나온 거 보시면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삼익빛자 협진태양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대장이라고 그런 거죠. 자, 그 두 아파트는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조정지역 해제가 11월 6일인데 9월달부터 12월달 말까지 거래량이 계속 쌓였습니다. 예, 지지를 계속 만든 거예요. 지지 기반을. 그래서 다른 지역 동래구나 내륙 쪽은 아일랜드 갭이 탁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아파트는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임자. 예, 왜냐하면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1억이 오르든 2억이 오르든 원래 다시 회귀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정체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자 우리는 이제 보시면은 부산 아파트는 선진국형으로 이제 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자, 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판도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뭡니까? 부동산에서.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해외 언론 쪽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유행이 있어요, 유행. 예. 우리가 무슨 뭐 자동차도 유행이 있고 뭐 SVU가 뭐 대세가 되거나 유행이 있고 뭐 일반적인 셀룰러 폰이죠. 휴대전화에서 어디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유행이 되죠.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이 뭐냐 그러면은 비치프론트입니다. 예, 지금 부산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비치프론트로 지금 많이 가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이슈가 뭐냐면 기존에는 최근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한강비였죠. 한강 연구조망. 지금은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계속.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비치프론트에 대한 지금 선풍적인 그 열광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비치프론트라는 것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결국에는 희소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LCT가 뭐 5억도 뛰었고 협진태양이 부산시 전체 아파트 중에서는 현재까지 수익률 1위입니다. 예. 현재까지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거의 한 90%, 88% 가까이 뛰었는데, 예. 1위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협진태양이 오르냐, LCT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냐는 거는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힐링과 웰빙이 대세로 떠오른 요즘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수욕장과 맞닿은 백사장이 내 집 정원이 되는 비치프론트 상부가 치솟고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지금 붐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광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판단 제1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해수욕장과 맞닿은 비치프론트입니다. 아파트 앞에 해수욕장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부 사람들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정도 초반이나 봄 정도 되면은 이거 이슈가 굉장히 떠오를 겁니다. 아마. 예. 이거 이제 인터넷에 달구게 되고 뉴스에 나오게 되고 취재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아마 늦을 거예요. 예. 그래서 비치프론트에 대한 지금 서서히 지금 붐이 일어나거든요. 예.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게임 끝나버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도시들에 보시면은 거주 지역의 가치가 있어요. 다운타운이 뭐냐 그러면은 다운타운이 일반적으로 내륙 아파트죠. 그리고 베이프론트라는 게 있어요. 베이프론트는 뭐냐 그러면은 앞에 백사장이 없는 겁니다. 매립지 아파트. 매립지 아파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린시티. 예. 거기에 뭐 삼익비치도 있죠. 뭐 W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치프론트입니다. 비치프론트가 제일 상위에 있어요. 모든 부동산에서요. 여러분들은 모든 부동산에서 제일 1번이 뭐냐 그러면 비치프론트입니다. 그래서 비치프론트에 투자해서 돈을 손해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비치프론트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비치프론트에 대한 붐이 아직 안 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정도, 내년 초반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이 붐이 굉장히 불 것 같아요. 비치프론트에 대한 붐이. 예.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치프론트는 이제 평균적인 그 매립지 아파트죠. 뭐 삼익비치에 비해서 1.5에서 1.8배, 최대는 8배 더 높은 시세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협진태양 시세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삼익비치 아파트보다 같은 평당으로는 84제곱미터 평당은 5억 이상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협진태양이 삼익비치보다 5억 이상 더 가격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년 정도 되면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봄 정도 되면은 협진태양과 삼익비치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LCT는 계속 언급해드렸죠. 그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LCT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LCT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분양가가 높아서도 아니고 안에 무슨 고급 인테리어를 해서도 아닙니다. 건물이 무슨 뭐 구조를 어떻게 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비치프론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LCT는 비치프론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협진태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건축 어떻게 돼? 재건축 이제 한다고 하죠. 1월달에 지금 뭐 동의서 지금 하고 매각 할 거냐 도기성 할 거냐 지금 이제 추진한다고 하죠. 2달 동안 지금 이제 공론 나가고 의견 받고 있죠. 지금 협진태양은 재건축 의견 받고 있고 1월달부터는 1월 며칠부터는 이제 그 공론 하나 끝나고 이제 고바라 재건축 추진한다 고 그럽니다. 예. 거기서 뭐 추진하는 과정이 또 뭐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뭐 한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보시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서는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서히. 비치프론트. 그래서 비치프론트에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희소성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치프론트도 일단은 관광지 비치프론트입니다. 예. 입지가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관광지에. 그렇다면은 두 군데밖에 없죠. 해운대 광안리.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밖에 왜 개가 짖냐, 지금. 야! 좀. 자, 개가 자꾸 짖어서. 그래서 이 희소성을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은? 자, 부동산은 뭐라 그랬냐면은, 대중성에서 희소성으로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산 아파트의 판도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진국으로 반드시 진행됩니다, 이거.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반드시 선진국형으로 이게 진행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지금은 북한 사람들보다 북한에 있는 평양 사람보다 부동산에 대한 입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륙 아파트죠. 다운타운 뭐 동래구를 표현해서 내륙 아파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이프론트 매립지 해안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매립지 해안 아파트가 이제 곽강을 받죠. 삼익비치랑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비치프론트로 갑니다. 비치프론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모든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래서 지금 삼익비치를 예를 든다면은 삼익비치가 평당 1,100만 원짜리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땅값이요. 협진태양을 예를 든다면은 땅값이 지금 뭐 거의 1억 2천이죠. 근데 이 삼익비치의 매립지에 있는 땅은 안 오릅니다. 근데 비치프론트인 협진태양의 땅은 매년 평당 500에서 700만 원, 거의 한 평균적으로 700만 원 올라요. 그럼 협진태양의 경우는 84제곱미터가 보시면은 평당 거의 한 10평 정도죠. 그리고 10평을 곱하면은 매년 한 7천만 원씩 오른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그럼 일을 하지 않고도 내 자산이 매년 7천만 원씩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면 1년에 7천만 원씩 오른다는 건 뭐예요? 연으로 따지면 뭡니까? 예, 연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막 650만 원, 한 700만 원, 뭐 7천만 원이니까 한 600만 원씩 번다는 거죠. 뭐 570만 원 정도. 예, 한 달에 570만 원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를 한 달로 나누면은.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부산에나 한국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상륙을 안 했어요. 이 트렌드가. 조만간에 이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언론에 뉴스를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치프론트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지 구매력이 막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LCT 보시죠. LCT, 비치프론트. 마찬가지입니다. LCT도 비치프론트고. 자, 협진탕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입지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LCT와 협진탕 이 자리는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부산 아파트의 판도 변화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조정지역 해제라는 거에 큰 뉴스가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게 됩니다. 숨고르기가 나오게 되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지역들이죠. 이 보시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지역은 원래대로의 가격을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그 전부터 계속 거래량이 늘려놨던 지역들은 이게 원래대로 가격 회귀하기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 아파트의 판도 변화는 선진국형으로 간다. 선진국형. 예, 반드시 저는 선진국형으로 간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이제 북한 사람들, 평양 사람들의 주민의 그 정도의 부동산의 마인드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예, 내년 초 정도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고, 내륙 아파트에서 어떻습니까? 베이프론트에서 비치프론트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중성이죠. 대중성에서 차츰차츰 희소성으로 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정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9월 달부터 지금 처음부터 방송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9월 달부터 방송했을 때 그때는 무시가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예. 뭐 디플레 나온다고. 제가 첫 방송에 디플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폭락한다 그런 얘기가 막 점증될 때 나왔는데, 점증된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부동산 폭등한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려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행동을 하냐 실천을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몫이죠. 실행력 없다, 베팅력 없다. 예. 그러면은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실행력입니다. 1%. 자,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에 대한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